혹시 뭐 서류 뗄 일이나 인허가 받을 일 때문에 관공서 갔다가 머리 아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걸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인데요. 오늘 이 행정사가 되기 위한 모든 것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행정사 합격으로 가는 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행정사가 대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시험. 이걸 어떻게 뚫을 거냐, 그 전략을 보고요. 합격하면 또 뭐가 좋은지 전망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할지 그 첫걸음까지 궁금한 거 오늘 다 해결해 가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행정사. 대체 누구일까요? 그냥 뭐 서류 대신 써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서류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미로에서 헤맬 때 짱! 하고 나타나서 길을 찾아주는 우리 동네 최고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공인 전문가라는 거. 나라에서 이 사람, 행정 전문가 맞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작성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상담도 해주고 억울한 행정 처분에 대해선 대신 싸워주기도 하는, 말 그대로 행정 관련 A부터 G까지 다 처리하는 만능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우리 동네 행정 전문가. 우리가 뭐 법적인 문제 생겼다고 바로 변호사 찾아가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행정사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변호사보다는 훨씬 가깝게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행정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동네의 든든한 전문가인 거죠.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업무 분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할 거예요. 핵심 업무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온갖 인허가 서류 처리. 둘째, 억울한 영업정지 같은 거 당했을 때 대신 싸워주는 행정심판. 셋째, 어려운 법률 상담. 그리고 여기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라고 해서 전문 번역 업무까지. 와, 진짜 한두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그럼 구청 가서 영업 허가 받아야 하잖아요? 이런 거. 또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싶을 때 그 복잡한 설립 절차, 이런 것들을 행정사가 싹 해결해 주는 거죠. 기업들이 넘기 힘든 행정의 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입니다. 개인한테는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비자를 바꿔야 할 때, 혹은 영주권을 따거나 한국 국적을 갖고 싶을 때, 와,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바로 이런 중대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의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럴 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행정심판 절차의 전문가라는 점.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행정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바로 자격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넘어야 할 산이 2개나 있습니다.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은요, 아예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1차는 객관식이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이건 결승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같은 거예요. 근데 2차는 논술형이고 등수 안에 들어야만 합격하는 상대평가입니다. 이건 진짜 전쟁이죠. 옆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왜 전쟁이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1년에 뽑는 인원이 대략 250명 정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서 90점을 맞아도 나보다 잘 본 사람이 250명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위 경쟁인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걸 시간 안에 얼마나 잘 써서 보여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종이 위에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능력, 이 글쓰기 능력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죠. 자, 그럼 이 험난한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돼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전략과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1차 시험 합격의 키워드는
바로 선택과 집중, 즉 공격과 방어입니다. 보세요. 행정학개론은 양도 적고 외울 게 많아서 점수 따기가 좋아요. 여기서 80점 이상 확 땡겨서 공격 과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어마어마한 민법이랑 행정법은요, 그냥 60점만 넘겨서 과락만 면하는 방어 과목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특히 행정법은 이 차트 하나로 그냥 게임 끝입니다. 시험 범위가 총론, 강론 이렇게 두 개인데요. 웃기게도 시험 문제의 90%가 총론에서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나왔죠. 강론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총론에만 100%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2차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했죠. 합격을 위한 3대 비법, 바로 단권화, 목차, 현출입니다. 단권화는 뭐냐면 모든 교재와 자료를 나만의 노트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차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뼈대를 잡는 훈련이고요. 마지막 현출은 머릿속에 있는 걸 실제 답안지에 그대로 뱉어내는 연습이죠. 이 세 가지를 정말 지겹도록 기계처럼 반복해야 합니다. 2차 과목도 똑같아요. 공격과 방어 전략이 그대로 먹힙니다. 행정 절차론이랑 사무관리론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외우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이걸 공격 과목으로 삼아서 점수를 확 버는 거죠. 반면에 이것저것 법이 섞여서 아주 골치 아픈 행정사실실무법은요, 제일 중요한 행정심판법에만 70% 이상 집중해서 과락만 면하는 방어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하면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고생 끝에 얻게 될 달콤한 열매, 행정사의 현실적인 전망과 합격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1차 시험 합격률은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그런데 2차 시험 합격률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버름이야겠어요. 결국 진짜 승부는 2차 시험에서 난다는 거죠. 여기가 최종 보스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관문만 통과하면 전망은 정말 밝습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출입국 업무나 비영리법인 설립 같은 전문 분야는요,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안정적인 수입은 기본이고 나중엔 내 이름 걸고 사무실 차리는 것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좋은 건 업무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매력입니다. 자, 이제 행정사로 가는 길에 대한 지도는 거의 다 그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제가 힘을 팍팍 실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행정사 시험,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합격으로 가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똑똑하게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최고의 문제 해결사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매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답답한 관행을 깨부수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해서 시험 준비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학습법 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확 깨워줄 명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법 정말 최선일까? 어쩌면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에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답답함,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공부 마라톤의 함정입니다. 흔히들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 마라톤이 끝이 없는 쳇바퀴 돌기라면 어떨까요? 기존의 수험 준비 과정에 숨어있는 비효율적인 함정들,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와, 이 6단계 커리큘럼 정말 눈에 익지 않으세요?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쭉 가서 최종 모의고사까지 거의 모든 인터넷 강의가 바로 이 길고 복잡한 코스를 따르고 있죠. 근데요, 이게 사실 온라인 환경에 딱 맞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오프라인 학원의 시간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잘게 쪼개놓은 거요. 이게 여러분 공부 잘 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학원의 운영 스케줄이랑 수익 구조에 맞춰진 아주 오래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왔던 관행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낡은 방식 때문에 힘든 건 바로 우리 수험생들이잖아요. 강의 듣다가 강사님 지금 어디 설명하시지? 하고 영상 멈추고 책 봤다가 화면 봤다가 눈은 뻑뻑해지고 겨우 집중했는데 하고 맥이 탁 풀리는 거죠.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험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 끝없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합격의 진짜 비밀이 뭔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훨씬 더 스마트한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합격의 절대 법칙은 강의 수가 아니라 회독수에 있다. 맞아요. 합격은요, 그냥 강의를 몇 개나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의 강의라도 그 핵심 내용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했냐. 바로 이 회독의 깊이가 성패를 가르는 거죠.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압도적인 반복입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이것저것 강의만 많이 듣는 건 그냥 백화점 쇼핑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경은 실컷 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없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합격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만 딱 골라서 이게 그냥 내 것이 될 때까지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펄스 솔루션입니다. 쓸데없는 관행은 싹 다 버리고 오직 최고의 효율과 압도적인 반복이라는 이 두 가지 철학 위에 세워진 완전히 새로운 학습법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딱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기존에는 6단계, 무려 160시간이었어요. 펄스는 이 모든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합격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이론,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딱 3단계로 압축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습 시간이 단 8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너스 47%. 기존 방식에 비해 거의 절반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번 엄청난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의 절대 법칙, 바로 회독. 그 회독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펄스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만 줄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핵심 혁신은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강의 화면 자체를 뜯어고친 비주얼 싱크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펄스의 강의 화면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책 교재가 저 선명한 고해상도 화면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마치 눈에 익숙한 녹색 칠판처럼요. 자,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깨지는 거 없이 정말 선명하고 강사님의 필기가 바로 그 교재 위에 실시간으로 착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 기존에 보던 흐릿한 빔 프로젝터 화면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이제 더 이상 어디지? 하고 페이지 찾느라 영상 멈출 일이 없어요. 당연히 공부 흐름이 안 끊기죠. 또 책이랑 화면을 번갈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눈도 훨씬 덜 피곤하고요. 결국 뭐겠어요? 내 모든 집중력을 오직 공부 그 하나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혁신들을 모아서 펄스가 어떻게 여러분을 합격까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안내하는지 그 최종 로드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펄스의 합격 로드맵은 정말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1단계에서 핵심 이론을 압축적으로 딱 배우고 2단계에서 기출문제로 실전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은 다음에 3단계에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모의고사로 최종 점검을 끝내는 거죠.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게 이 완벽한 3단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펄스만의 아주 단단한 학습 철학이 깔려 있어요. 첫째, 모든 공부는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낸다. 둘째,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건 의미 없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며 깊이 이해해야 진짜 응용력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시험장에서 점수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전 적응력을 기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낡고 비효율적인 마라톤을 계속 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오직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본질에만 집중하시겠어요? 현명한 선택으로 최고의 효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